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시장 보면 참 비관론이 가득한데 주가는 계속 오르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흔히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현상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HSBC의 맥스 캐트너 분석이랑 블룸버그 브리핑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시장이 뭐랄까 골디락스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아,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렇죠.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랑 그냥 잡음을 좀 가려내서 여러분께 현재 시장을 읽는 핵심 통찰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뭔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건데요. 시장의 비관론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실제 투자자들의 포지션, 그러니까 뭐 주식 보유 비중 같은 게 여전히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캐트너는 이걸 아직 불붙지 않은 연료에 비유하더라고요. 연료요? 아, 그러니까 다들 비관적이라 아직 시장에 안 들어온 자금이 많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시장이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도요? 좋은 지적이세요. 캐트너가 주목하는 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뚜렷한 매도 신호가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매도 신호가 없다. 네, 낮은 포지션이랑 이 매도 신호 부재,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데이터인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최근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5만 명 감소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약간 연준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하지만 캐트너는 여기서 이제 체리 피킹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체리 피킹이요? 아,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거. 네, 맞아요. 딱 그겁니다. 전체 그림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전체 그림은 어떤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점들을 봐야 할까요? 네, 예를 들면요. 그 챌린저 감원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해고 건수는 오히려 작년 말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고요. 오, 그래요? 네. 또 최근에 좀 늘었다고 하는 그 지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요. 텍사스, 플로리다, 미네소타 딱 이 세 개 주의 전체 증가분의 거의 70%가 집중돼 있어요. 아, 특정 주에만. 그렇죠. 이걸 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 해고 예고인 WARN 통지 건수도 팬데믹 이후 범위 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둔화가 좀 과장됐을 수 있다. 이런 신호들이 같이 있다는 거군요. 데이터를 좀 입체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불확실성 감소 자체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인데요. 최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엄청 높았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코로나 봉쇄 시기보다도 더 높았어요. 와, 그 정도였군요. 네. 그래서 캐트너의 핵심 주장은 이 극심했던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하반기 기업 투자나 심리에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호재다. 그렇죠. 마치 꽉 눌렸던 스프링이 탁 풀리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절대적인 불확실성 수치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그 사실 자체라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런 거군요. 2분기 실적 전망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가 지금 3.5%까지 내려와 있는데 캐터너는 이게 너무 비관적이라고 봐요. 3.5%면 정말 낮은데요. 그렇죠. 특히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바로 최근의 달러 약세입니다. 아, 달러 약세. 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메가캡,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재인데 이 효과가 아직 실적 전망치에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와,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예상치를 확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뭐 그런 스퀴즈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이거 거의 숨겨진 호재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을 그냥 뭐랄까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캐터너는 현재 시장 반응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해요. 합리적이다. 네, 지난 몇 달간 불확실성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데이터를 과거랑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미뤄왔던 고용이나 투자가 다시 시작되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예상보다 더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험도 있다고 봤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인 부정적 뉴스? 그런 잡음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낮은 투자자 포지션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진짜 모습, 불확실성 감소, 달러 약세 같은 더 큰 그림, 즉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물론 미국의 세금 지출 법안론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월 연준 의장 교체 요구, 또 영국의 정치 상황 같은 것들도 당연히 걱정의 벽을 이루는 요소들이죠. 그렇죠.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네. 참고로 저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이런 요인들이 시장 불확실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의 그 표면적인 비관론 뒤에 숨어있는 강세 요인들을 좀 깊이 파봤습니다. 낮은 투자자 포지션에 가진 잠재력이라든지 노동시장 데이터의 다면적인 해석의 중요성, 또 불확실성 감소라는 그 보이지 않는 순풍, 그리고 달러 약세가 기업 실적에 미칠 예상 밖의 긍정적 효과까지요. 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 너머에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관심 분야나 일상에서도 널리 퍼진 그런 우려나 소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기회나 본질, 그러니까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